아내가 서재 문을 열었을 때의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손에 든 종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던 정희의 모습. 여보, 이게 뭐예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을. 그 일이 시작된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태호, 올해 68입니다. 평생을 이 작은 동네에서 서점을 운영하며 살아왔죠. 아침 6시,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스하게 얼굴을 어루만집니다. 옆에서 잠든 아내 정희의 고른 숨소리. 40년을 함께 살아온 이 여자는 여전히 예쁩니다. 서점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책들이 정갈하게 놓인 서가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평범하지만 나쁘지 않은 인생이야.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된 기침 때문에 병원에 갔던 날이었죠.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심각하네요. CT 사진을 보며 설명하는 의사의 말이 귓속으로 들어왔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폐암 3기. 전이 6개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가족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올거리가 1시간처럼 느껴졌죠. 서점에 도착해서 진료비 영수증을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단골 손님 철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뭔 좋은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제목을 적었죠. 나의 마지막 소원들.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현수에게 진짜 마음을 전하기. 두 번째 줄엔 수진이와 특별한 추억 만들기. 세 번째 줄엔 정의의 꿈 이루어주기. 펜을 놓고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죠. 그래, 이렇게 살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비밀이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를. 그리고 정작 마지막에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될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그 다음 날부터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오늘도 하루가 지났구나.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 커피 향, 창밖 참새 소리.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죠.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다가 문득 멈춥니다. 이 책들을 누가 정리하게 될까? 손님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들과도 이제 얼마 못 보겠구나. 철민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어제부터 뭔가 달라 보여요. 무슨 계획이라도 세우셨나? 계획이라.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죠. 철민아,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점심시간, 혼자 앉아 버킷리스트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세 개의 항목이 제게는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현수. 아들과는 늘 어색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강요했고 서점을 물려받길 바랬죠. 하지만 현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삶을 살겠어요. 그때 현수가 한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화가 났었죠. 내가 평생 이 서점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후로 현수와는 대화가 줄었습니다. 만나도 안부 정도만 묻고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아니까. 현수야, 아버지가 미안했다고 말해야겠어. 두 번째, 수진. 딸은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집에 오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와도 금세 가버리죠. 아빠,
바빠서 오래 못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했죠. 수진이도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것도. 수진아,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려줘야겠어. 세 번째, 정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저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자신의 꿈은 뒤로 미뤄두고 말이죠. 젊을 때 정의는 꿈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좋아했고 그림도 그렸죠.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나중에라고 말하면서 그 나중에가 이제 와서야 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시간이 없었죠. 정의야, 내가 포기한 꿈들을 이루어 줄게. 그날 밤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실감했죠. 하루하루가 소중했습니다. 매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 새벽에 일어나 아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죠. 미안해, 정의야. 아직은 말할 수 없어. 비밀을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죠. 마지막까지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죠. 서재에서 버킷리스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죠. 현수에게는 편지를 써야겠어. 그동안 못했던 말들을. 수진이와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자. 정의에게는 뭘 해줄까? 생각해보니 아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으면서도 말이죠. 정의의 마음을 먼저 알아보자. 그때부터 저는 아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짓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서서히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죠. 남은 6개월, 아니 이제는 5개월,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기로 했죠. 첫 번째 소원을 실천할 날이 왔습니다. 현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건 일주일 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펜을 들 때마다 막막했죠. 뭐라고 써야 하지? 평생 아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런 말만 했죠. 하지만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현수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다시 썼습니다. 너를 키우면서 많이 서툴렀구나. 서점을 물려주고 싶었던 건 내가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였어. 하지만 그게 내 꿈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현수가 어릴 때 생각이 났죠. 그때 현수는 책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특히 위인전을 즐겨 읽었죠. 아빠, 저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8살 현수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선생님은 돈을 못 벌어. 서점을 하는 게 낫다. 현수의 반짝이던 눈빛이 꺼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했죠. 편지를 이어서 썼습니다. 내가 교사가 되어서 아버지는 자랑스럽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 너는 아버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되었구나. 편지를 다 쓰고 나니 하루가 다 갔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준비했죠. 현수가 어릴 때 좋아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였죠. 저는 그 책의 초판본을 구해왔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몇 달 동안 찾아다녔죠. 책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수에게, 너는 아버지의 어린 왕자야. 사랑한다. 그날 저녁,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시간 되면 집에 좀 와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에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보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에 갈게요. 주말이 왔습니다. 현수가 오기 전부터 마음이 두근거렸죠.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희가 현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줬죠.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그냥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었죠. 식사를 마치고
저는 현수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현수야, 아버지가 줄 게 있어. 편지와 책을 건넸습니다. 현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이게 뭐예요? 그냥 읽어봐. 현수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이었는데 읽어가면서 표정이 변했죠.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죠. 어리망자를 보더니 완전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책 어떻게 구하셨어요? 내가 좋아했던 책이잖아. 현수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저보다 훨씬 컸죠.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항상 투정만 부리고 아버지 마음을 몰라줘서. 그날 밤 현수와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사로서의 보람, 앞으로의 계획들. 아버지, 학교에서 아이들이 물어봐요. 할아버지가 뭐 하시냐고. 그럼 뭐라고 하니? 서점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신기해해요. 요즘엔 서점이 많이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말해요.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현수는 이미 저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현수야,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지,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현수가 돌아간 후 버킷리스트에 체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소원, 완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렇게 하나씩 해보자. 두 번째 소원을 위해 수진이에게 연락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딸과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했죠. 수진이에게 연락하는 건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딸은 바쁜 직장인이었죠. 함부로 시간을 내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날까? 그러다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수진이 좋아하는 걸 찾아보기로 했죠. 정희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뭘 좋아하지? 글쎄요. 워낙 바빠서. 아, 그런데 이번에 취미로 사진 찍는 걸 시작했대요. 사진. 네, 휴대폰으로 음식이나 풍경 사진을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사진 찍으러 가는 거였죠.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랑 나들이 한번 갈까? 네. 갑자기요? 놀라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했죠. 저는 나들이를 제안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요즘 사진 찍는다면서 아버지도 궁금해서 아,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한테 들었지. 어때? 시간 될 때 한번 같이 갈까? 잠시 고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어떠세요? 좋다. 그럼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미리 알아봤죠. 근처에 있는 한강공원으로 정했습니다. 수진이 어릴 때 자주 갔던 곳이었어요. 아빠, 준비됐어요? 수진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웃는 모습이었죠. 그래, 가자.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와, 여기 정말 오랜만이에요. 수진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자주 왔었는데 기억하고 있구나. 당연하죠. 아빠가 연 날리는 법 알려준 것도 기억해요. 저도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수진이가 5살 때였죠. 연이 나무에 걸려서 수진이가 울었던 일. 제가 나무에 올라가서 연을 떼어준 일. 그때 아빠가 슈퍼맨 같았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더니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아빠, 여기 서세요. 배경이 예뻐요. 어색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수진이가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죠. 이제 아빠가 제 사진을 찍어주세요. 내가 사진을 잘 못 찍는데. 괜찮아요. 휴대폰은 쉬워요. 수진이가 휴대폰 사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딸, 여기 보고 한번 웃어볼래? 수진이의 환한 미소를 담았습니다. 사진 속 딸이 정말 예뻤죠. 와, 아빠도 사진 잘 찍으시네요. 그때 느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행복해한다는 걸.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내리쬐었죠.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소와 같지. 너는? 저는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요. 그래. 몸은 괜찮고? 네, 괜찮은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바쁘게만 살아야 하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딸도 많이 지쳐 있었던 거죠. 수진아, 네, 아버지가 항상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는 너가 정말 자랑스럽다. 네. 회사에서 인정받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버지가 볼 때 정말 대단해. 수진이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아빠, 힘들 때는 집에 와. 어머니도 아버지도 항상 기다리고 있어. 네. 고마워요. 그날 오후 수진이와 함께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 자주 갔던 아이스크림 가게도 갔고 함께 강변을 걸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나도 그래. 다음에 또 나와요. 그때는 엄마도 같이. 그래. 좋은 생각이다. 수진이를 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죠. 그날 밤 버킷리스트에 두 번째 체크를 했습니다. 수진이와 특별한 추억 만들기 완료. 이제 남은 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정희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아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살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를 위해 아침을 차려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지만 자세히 보니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TV를 볼 때 여행 프로그램에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여보, 여기 정말 예쁘네. 어딘데? 제주도인데 유채꽃밭이 장관이야. 그럴 때마다 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또 하나 발견한 것은 그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외출한 사이 집안 정리를 하다가 발견했죠. 옷장 깊숙한 곳에 스케치북이 숨겨져 있었어요. 펼쳐보니 연필로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풍경화, 정물화, 인물화까지 정말 잘 그렸더군요. 언제 이런 솜씨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림 중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아이들 모습도 있었어요. 정희가 몰래 그려놨던 거였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바닷가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때 알았습니다. 정희의 진짜 꿈이 무엇인지. 하지만 스케치북을 본 척하면 안 됐습니다. 정희가 숨겨놓은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며칠 후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희야, 젊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지? 갑자기 그런 건 왜? 그냥 궁금해서. 정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여행도 하고 싶었고, 그림도 그리고 싶었어. 그림. 어릴 때 좀 그렸거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 않나? 이 나이에 무슨 그런 건 젊을 때나 하는 거야. 정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표정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원하는 여행과 그림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여행지를 알아봤습니다. 제주도가 좋겠다고 생각했죠. 정희가 TV에서 봤던 유채꽃밭도 있고 바다도 있으니까 그림 그리기에도 좋은 장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여행을 제안할까? 평소 저는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여행 가자고 하면 의심할 게 뻔했죠. 고민하던 중에 좋은 핑계가 생겼습니다. 결혼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희야, 이번 결혼기념일에 특별한 걸 해볼까? 특별한 게 뭐? 여행 같은 거 말이야. 정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행. 당신이? 왜 안 돼? 40년 동안 고생만 시켰는데. 아니야. 좋지. 하지만 어디로? 제주도 어때? 날씨도 좋고. 정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제주도. 그래.
며칠 푹 쉬고 오자.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죠. 잠이 안 와? 응. 너무 설레서. 그래. 그럼 여행 계획을 같이 세워볼까? 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인터넷으로 제주도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정희는 아이처럼 신나했어요.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어. 그때 제가 슬쩍 말했습니다. 스케치북도 가져가면 어때? 예쁜 풍경 그릴 수 있잖아. 스케치북? 예전에 그림 그린다고 했잖아. 정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될까? 실력이 너무 없는데. 뭔 소리야. 한번 해봐. 며칠 후, 정희가 새 스케치북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색연필과 수채화 물감도 함께. 이거 다 필요해? 여행 가서 써볼까 해서. 정희의 얼굴에서 20년은 젊어 보이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 계획이 제 비밀을 들킬 위험을 만들 거라는 걸. 그리고 정희가 이미 뭔가 눈치를 채고 있었다는 것도. 어느 날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더 다정해진 것 같고,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어? 그 순간 심장이 쿵했습니다. 그런 건 없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정희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정희가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걸. 서둘러야 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서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기침도 심해졌고 숨 쉬는 것도 힘들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철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점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들어서니 정희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왔어? 아직 시간이. 정희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정희는 제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이 나는 것 같은데? 조금 쉬면 괜찮을 거야. 침실로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몸이 무거웠죠. 정희가 해열제를 가져다 줬습니다. 약 먹고 푹 자. 고마워. 그날 밤 열이 더 심해졌습니다. 정희가 밤새 간병을 해줬죠.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감기일 거야.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희가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죠. 선생님, 제 남편이 이틀째 열이 안 내려요. 의사가 저를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미 진료받고 계신 분이시네요. 폐암으로. 그 순간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의사도 당황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의사를 말렸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희가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폐암이라고요? 우리 남편이? 의사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분이 모르고 계실 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렸죠. 정희야, 집에 가서 얘기해요. 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화가 났다는 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희가 폭발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정희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진정하라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죠.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남인가요? 정희가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일도 혼자 견디려고 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희에게 상처를 주려던 게 아니었는데. 미안해, 정희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정희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정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서재에 뭔가 있죠?
뭐가? 감춰놓은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정희가 서재로 향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따라갔죠. 정희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발견했어요.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희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죠. 나의 마지막 소원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현수에게 진짜 마음을 전하기. 체크. 수진이와 특별한 추억 만들기. 체크. 정의의 꿈 이루어주기. 정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서 모든 걸 이해했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현수한테 선물하고 수진이랑 나들이하고 여행 가자고 한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죠. 여보, 숨겨서 미안해. 정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줬어요. 바보 같은 사람. 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희야,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6개월이라고. 아니, 이제 3개월 정도. 정희가 더 세게 저를 안았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은 함께 보내요. 하지만이 뭐예요? 우리 함께 버킷리스트 완성해요. 그날 밤, 정희와 함께 버킷리스트를 다시 봤습니다. 마지막 항목인 정희의 꿈 이루어주기를 가리키며 정희가 말했어요. 제 꿈은 여보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행도, 그림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희가 진짜 원했던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였다는 걸. 비밀이 들통난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와 함께 남은 시간을 계획했죠. 제주도 여행 예정대로 가요. 하지만 내 몸 상태가 그래서 더 가야죠. 언제 또 갈 수 있겠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보다는 결심이 더 컸죠. 일주일 후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맑은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와, 정말 공기가 다르네. 정희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첫날은 유채꽃밭에 갔습니다. 정희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곳이었어요. 우와, 너무 예쁘다. 유채꽃밭을 본 정희의 첫 마디였습니다. 노란 꽃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여보, 사진 찍어줘요. 정희가 유채꽃 사이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20년 전의 신부 같았어요. 그리고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그림 그려봐도 될까요? 당연하지. 그러려고 온 거 아니야? 정희가 연필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중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그림 그렸었나? 응. 신혼 때 가끔. 당신 몰래 왜 몰래? 시간 낭비라고 할까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죠. 미안해, 정희야. 이제 와서 뭘. 지금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날 오후, 정희는 세 장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유채꽃밭, 바다, 그리고 저의 모습까지. 내 그림도 그렸어? 당연하죠. 당신 모델료 받아도 되겠는데.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둘째 날은 바닷가에 갔습니다. 정희가 꼭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죠. 바다에서 그림 그리는 게 꿈이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정희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죠. 여보도 그려봐요. 나는 못 그려. 괜찮아요. 마음만 담으면 돼요. 정희가 저에게도 연필을 건넸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라해봤어요. 뭘 그릴까? 정희를 그려볼까? 서툴지만 정희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림은 엉망이었지만 정희가 좋아했어요. 이거 정말 저예요? 응, 내 눈에는 이렇게 예뻐. 정희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셋째 날, 정희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림 전시회 해봐요. 전시회? 우리 둘이 그린 그림들로 작은 거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정희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어디서? 서점에서요. 돌아가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희의 진짜 꿈은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작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인정받는 것이었죠. 좋은 생각이야. 우리 서점에서 하자.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날 밤, 호텔 방에서 정희와 함께 그림들을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린 그림이 20장이 넘었어요. 정희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제 그림도 몇 장 있었죠. 정말 꿈만 같아요. 정희가 그림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 여보, 응? 고마워요. 제 꿈을 이루어줘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함께 이룬 거지. 그날 밤, 정희는 제 손을 꼭 잡고 잤습니다. 마치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서울로 돌아온 후, 정말로 서점에서 그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작은 전시회였지만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사모님이 이런 실력이 있으셨네요. 정말 잘 그리셨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정희의 모습. 그때만큼은 병든 남편을 둔 여자가 아니라 한 명의 화가였습니다. 버킷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에 체크를 했습니다. 정희의 꿈 이루어주기 완료.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선물은 이제부터였죠. 전시회가 끝난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집에서 지내고 싶어요. 정희도 같은 마음이었죠. 저도 집에서 간병할게요. 현수와 수진이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저의 상황을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동안 고마웠어요. 뭐가? 편지와 선물, 그리고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신 것. 현수야.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빠. 그날 한강에서 함께 보낸 시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빠가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씀도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도 정말 고마워요. 내가 뭘 했다고? 제 꿈을 이루어줘서. 그림 그리게 해줘서. 그런데 말이야, 정희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뭐가? 제 진짜 꿈은요. 정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여보와 함께 늙어가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생각한 꿈과는 전혀 다른 답이었죠. 그림도 여행도 좋았지만요. 가장 행복했던 건 여보와 함께 한 시간들이었어요. 정희야,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많이 웃어본 적도 없고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도 그래요. 맞아요. 가족끼리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수진이도 동의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준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은 건 저였다는 걸. 가족들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것. 정의의 사랑을 확인한 것. 현수와 수진이의 따뜻한 마음을 느낀 것. 내가 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은데? 무슨 선물이요? 사랑.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걸 알게 해줘서 고마워.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옛날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 신혼시절 이야기,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메웠죠. 며칠 후, 철민이가 마지막으로 서점에 왔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뭐가 고마워? 좋은 책들, 따뜻한 대화. 모든 게 추억이에요. 철민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부디 편히 가세요. 철민아, 고마웠어. 그리고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왔죠. 정희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프지 않아요? 아니, 전혀, 정말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평화로웠어요. 정희야, 네. 행복했어. 당신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저도요.
현수와 수진이한테도 전해줘 사랑한다고. 네, 전할게요. 정희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죠.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시한부 진단을 받았기에 가능했던 일들, 가족들과 나눈 소중한 시간들, 정희와 함께 이룬 꿈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중요한 건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 진짜 중요한 것들을 찾는 거, 후회하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그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선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연과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